조선 성종 시절 양반가 출신 여성이 무려 17명이나 되는 남자들과 간통을 하면서 조선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스캔들의 주인공은 바로 어우동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와 간통한 남자들은 모두 사면을 받았지만 어우동만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았다고 하죠.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우동은 1440년 충청도 음성현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연산군 일기에서 어우동을 구마라고 칭한 것을 봐서 그녀의 본명이 박구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녀의 가족으로는 승문원 지사인 아버지 박윤창과 어머니 정기덕 그리고 오빠인 박성근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우동은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후손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어우동이 이동과 결혼한 후 딸만 한 명을 낳았을 뿐 아들을 낳지 못하자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하죠. 연경비라는 기생을 사랑하고 있던 이동은 어우동을 쫓아내고 연경비를 첩으로 들이기 위해 억지로 어우동에게 누명을 씌워 그녀와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우동의 집에 은으로 만든 식기를 만드는 은장이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은장이에게 반한 어우동이 시종처럼 변장을 하고 집 밖을 나가서는 은장이를 찾아가 그에게 수작을 부렸다는 누명을 씌운 것인데요.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가에서 이혼을 하려면 국가의 허락이 필요했기에 이후 어우동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때 성종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어우동의 간통 사건은 무죄였고 오히려 기생에게 눈이 먼 남편 이동의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동은 기생에게 빠져서 함부로 부인을 버린 죄로 관직을 잃게 되었고 부인과 재결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동은 그 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기 때문에 왕실의 종친이었던 이동은 몇 개월 뒤 다시 관직을 되찾았고 졸지에 어우동만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죠. 그 뒤 어우동은 자신의 딸과 종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아버지 박윤창이 어우동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작은 집을 구해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녀가 혼자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하자 어우동을 모시던 여종이 그녀를 위로하며 사원부의 관리인 오종년이라는 인물이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태강수보다 능력도 훨씬 낮고 신분도 천하지 않으니 주인의 짝이 될 만합니다. 주인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꺼냈죠. 그렇게 여종의 소개로 오종년과 만남을 가지게 된 어우동은 오종년과 헤어진 후부터 자신을 따르는 여종과 함께 기생행세를 하며 기방에 출입하던 중 정사품 왕족인 방산수 인안을 만나 사귀게 됩니다. 어우동에게 푹 빠진 인안은 자신의 팔뚝에 어우동의 이름을 새기기까지 할 정도였으며 훗날 어우동이 체포됐을 때도 끝까지 그녀를 변호하고 선처를 호소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인안이었다고 하죠. 어우동은 시를 잘 쓰고 가야금을 다루는 능력도 뛰어났으며 춤까지 잘 추는 등 재주가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의 재주를 보러 몰려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어우동은 상대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남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1480년 어우동의 연애 스캔들에 대한 소문이 한성부 내에 돌면서 소문이 사실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어우동은 김종직과 살인파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로 잡혀가게 되죠. 어우동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까지 남겨졌던 이유는 그녀와 만났던 남자들 중에 고관대작들과 그들의 자식이 여러 명이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서로 사촌 사이인 왕족들이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기생이 아닌 양반가의 여성이 왕족과 양반 양인과 노비 등 무려 17명이 되는 남자들과 정을 통한 간통사건이라 당시 파문이 무척 컸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왕실의 인물들과 고관대작들의 체면을 생각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승지 김계창이 이런 사실을 그냥 덮어버리면 오히려 안 좋은 소문만 난다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건의했고 성종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하죠. 그녀와 관련된 남자들도 모두 끌려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중 어유소와 김세적, 정숙지 등 고위관직을 갖고 있는 사대부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중인인 박강창과 홍찬 등은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종은 어우동 스캔들에 휘말렸던 남자들은 모두 사면을 해준 반면에 어우동에게는 간통죄가 아닌 강상죄를 적용해 그녀를 처형시켜버렸다고 하는데요. 강상죄는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로 원래는 가족 간의 폐륜을 저질렀거나 종이 주인을 겁탈하거나 살해한 경우 등의 중범죄에만 적용되는 죄였죠. 때문에 조선조정에서도 비록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스캔들이기는 하지만 사건 자체는 그냥 간통이었기에 일반 간통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인 성종이 갑자기 어우동에게 강상죄를 적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 신하들이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뜻을 꺾지 않은 채 기어이 어우동을 귀양 보낸 후 1년 뒤 강상죄를 적용시켜 사형에 처해버렸다고 하죠. 반면에 스캔들과 관련된 고관대작들은 어우동이 사형된 이후 다시 왕명을 받고 조정에 등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왕명을 받아 재등용이 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과 소문을 견디지 못해 관직을 그만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끝까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내고 악착같이 살아남아 출세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중 어유소는 이조판서와 지중추 부사를 거쳐 성종 19년인 1488년에는 정의품 도총관이 되었을 정도로 출세를 했다고 합니다. 김세직은 형조 참판을 거쳐 가선대부에 이르렀으며 정숙진은 자신의 손자인 정원준이 성종의 딸인 정순옹주와 결혼하면서 부마 손자를 둔 덕분에 출세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은 똑같은데 어우동의 상대 남성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우동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셈입니다. 어우동은 생전에 시와 검은고, 가야금, 춤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그녀의 시는 높은 작품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녀의 작품들은 음란한 여성의 것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이 불에 태워졌죠. 이후 그녀는 장희빈, 장록수 등과 함께 조선의 악녀 중 한 사람이라 불리다가 1897년 광무개혁 이후부터 연극과 영화 등의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그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